201번에서 226번 명사를 수식하는 건 꾸며준다는 뜻이에요. 꾸며주는 투부정사와 분사 이렇게 돼 있어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은 명사는 이렇게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뭐 책상, 뭐 다람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책상을 그냥 말할 수도 있지만 뭐 딱딱한 책상 또는 비싼 책상, 그 다음에 갈색으로 된 책상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얘가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 딱딱한 책상. 다람쥐도 뭐 귀여운 다람쥐 또는 뭐 빠른 다람쥐, 날쌘 다람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그냥 이런 명사를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딱딱한 책상, 빠른 다람쥐 이렇게 이 다람쥐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말을 쓰는 거를 이제 수식하는 말이라고 하고요. 명사를 수식하는 건 뭐냐면 오늘의 핵심, 명사를 수식하는 건 누구다? 형용사예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은 누구다? 형용사다. 그러면 투부정사가 형용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까지는 이제 그 명사로 이제 사용되는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에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한 형용사로 사용되는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분사라고 돼 있는데요. 분사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어요. 요건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는 선생님이 설명해 보고요. 어쨌든 분사든 투부정사든 둘 다 뭐로 사용됐다? 형용사로 사용됐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왜?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명사를 꾸며주는 것들은 다 형용사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형용사의 역할이에요. 보자. Korean has. 한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Many historical sites. historical 하면은 역사적인, site는 부지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역사적인 부지들, 역사적인 땅 이런 뜻이니까 이거는 유적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유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To attract people. 사람을 끌어모으는 이란 뜻이에요. attract 하면은 끌어당기다 라는 뜻이에요. attract, 끌어당기다. 그럼 사람을 끌어당기는 유적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많은 유적지. 그냥 유적지라고 해도 되는데 사람을 끌어당기는 유적지, 사람을 끌어모으는 유적지 이렇게 그 유적지에 대해서 더 설명을 자세히 해놨지. 그랬을 때 이거를 형용사 역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적지라는 그 명사를 꾸며준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했어? 끌어당기다 라는 표현에 attract에다가 앞에 to를 붙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면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유적지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한 단어로 되어 있는 이런 이제 그 many 같은 것들은 많은 유적지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이렇게 원래 형용사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명사 앞에 쓰잖아. 그런데 이렇게 구로 제작되어 있는 꾸며주는 말들은 이제 바로 그 명사 바로 뒤에다가 적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I bought. 나는 샀다예요. Some candles 하면 몇 개의 초를. 요것도 some 같은 경우로 한 단어로 돼서 몇 개의 초 이렇게 되니까 얘는 candle이라는 초 명사 앞에 썼거든요. 그런데 무슨 초냐면요. To help me fall asleep. 내가 잠드는 것을 도와주는 초예요. 초는 초인데 설명을 뭐라고 해놓은 거야? 내가 잠드는 것을 도와주는 초. 도와줄 초예요. 그래서 초를 설명할 때 이렇게 한 단어로 돼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앞에다 썼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제작된 구로 제작된 말 같은 경우는 꾸며주는 말이 이 초 바로 뒤에다가 쓴다는 얘기예요. 투부정사를 앞에 쓰면 안 되고요. 명사 바로 뒤에서 이렇게 꾸며준다는 거지. 그래서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앞에서 꾸며주지 않고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샀다. 내가 잠드는 것을 도와줄 몇 개의 초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그 다음에 the old lady. 그 나이 드신 숙녀분이니까 노부인이에요. 그 노부인은 needed 필요했어요. someone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누군가냐면요. to move her luggage. luggage는 이거 luggage 이렇게 써 있거든요. 우리 language 할 때도 A가 E 발음 되는데요. 이거 짐이라는 뜻이에요. 그녀의 짐을 move, 옮겨줄 누군가. 옮겨줄 사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원래 옮겨줄 사람 하면은 앞에다가 써야 되는데 한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구로 제작된 거는 꾸며주는 말의 위치가 앞이 아니라 명사 바로 뒤에다 쓴다는 거예요. 또 엄청 멀리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바로 뒤에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old lady는 필요했어요. 그의 러기지를 옮겨줄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그 다음에 I'd like 나는 뭐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something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뭐냐면요. to drink예요. 마실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 뭐냐면요. 마실 것이에요. 마실 것. 그런데 마시고 있는이라는 뜻은 있지만 마실 이런 거는 단어로 없어요. 얘들아. 그래서 마시다라는 뜻의 drink에다가 to를 붙여서 꾸며주는 말을 제작한 거예요. 이렇게 구로 제작된 꾸민 말은 명사 바로 뒤에 쓴다고 했어요. to drink something 쓰면 안 되지. something to drink 하면 마실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꾸며주는 말이지만 구로 제작된 것들은 뒤에다 써라. 그리고 the house chores. chore은 잡일이에요. 잡일, 허드렛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집안일이에요. house chore. 집안일인데요. 뭔 집안일이냐면요. to do 하면 해야 할 house chores 이런 뜻이에요. 해야 할 집안일. 그냥 집안일이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해야 할 집안일. 이렇게 이제 그 해야 집안일을 좀 더 이제 그 풍성하게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해야 할 집안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제작된 건 뒤에다 쓴다. 해야 할 집안일이 should be done. done은 행해져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행해져야만 합니다. before dinner. 저녁 식사 전까지. between friends 하면 친구 사이에는 이런 뜻이에요. between은 누구누구 사이잖아. 그치? friends들 사이에는 there is 있다고요. nothing 하면 없다예요. 뭐가 없냐면요. to hide 숨길 것이 없다라고 되는 거예요. nothing이 있으면 여기 isn't가 아니라 is라고 썼어도 그냥 없다가 뜻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nothing은 not anything 하고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숨길 어떤 것도 있지 않다라는 표현이에요. Could you lend me? lend는 빌려주다 라는 뜻이에요. 빌려주다. 빌려주시겠어요? 나에게 펜을 빌려주시겠어요? 펜이라는 명사가 나왔는데 무슨 펜이냐면요. to write with. 가지고 적을 펜이에요. 가지고 적을 펜. 가지고 적을 이라는 한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with하고 write를 이용해서 쓰다라는 뜻에, 그래서 이게 to write 하면은 쓸 펜 이렇게 쓴 거예요. 적을 펜. 그래서 가지고 적을 펜 좀 빌려줄 수 있으세요? 라고 지금 제작을 했고요. 여기 앞에 나오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 명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로 해석을 하세요. There wasn't 하면은 there was는 있었다고요. There wasn't not이니까 없었다예요. 뭐가 없었어? Any chairs. 어떤 의자도 없었어요. To sit on. 앉을 의자예요. sitting 하면은 얘는 앉아있는 이라는 뜻이지 앉을 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앉아있는 의자가 아니라 내가 앉을 의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앉을 이라는 단어는 없기 때문에 앉다라는 sit에다가 to를 달아서 to sit 이렇게 꾸며주는 말을 제작한 거예요. 그런 단어를. 그렇게 되면 명사 뒤에서 꾸며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to sit 하면 안 되고 to sit on 하면 위에 앉을 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in the cafe, 카페에서 앉을 의자가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The children need. 그 아이들은 필요해요. somebody.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누구냐면요. 그냥 누군가는 누군가 이렇게까지만 쓸 수도 있는데 to play with. 함께 놀 누군가. 그냥 함께 놀 사람.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아무나 함께 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이지. 그 다음에 이제 분사를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분사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적 용법을 만들기 위해서 to를 달아서 형용사처럼 이제 변화시키는 걸 배웠고요. 이번에는 명사를 가지고 형용사로 바꾸는데 형용사로 뜻을 바꾸려고 보니까 의미를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먹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먹히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땐 어떡하냐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먹는다는 거는 능동의 의미예요. 그리고 먹힌다는 거는 수동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명사를 가지고가 아니지 얘들아. 동사를 가지고 해요. 잘못 얘기했어 선생님이.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를 만들 때 형용사는 뭐뭐한, 뭐뭐인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들인데 얘가 먹는 이라고 뜻으로 쓸 수도 있는데 먹히는 이렇게 수동의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는데 의미가 능동과 수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분사라고 하는 거예요.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를 만드는 방법인데 그게 분사인데 왜 이름을 굳이 분사라고 했느냐. 이게 나뉠 분자예요. 나뉠 분. 한 가지 단어로 만들면 좀 그렇고 왜냐면 능동과 수동 두 가지를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형용사의 형태가 두 가지로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라고 이름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분사가 종류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현재 분사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있어요. 얘는 어떤 뜻이냐면요. 예를 들면 ing를 붙인 건 현재 분사고요. ed를 붙인 건 과거 분사예요. 예를 들어 뭐 breaking 근데 요거 과거 분사 같은 경우는 우리 불규칙한 것도 많이 봤지 얘들아. 그래서 뭐 breaking 이렇게 볼게요. breaking 그 다음에 break, broke, broken break는 깨다라는 동사거든요. 거기다 ing를 붙여서 breaking을 만들면 깨는 이런 뜻이에요. 깨는, 깨지는 이런 뜻이에요. 깨지고 있는. 근데 broken은 깨진이란 뜻이에요. 깨진. 얘는 깨고 있는. 능동과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리고 깨는. 그 다음에 얘는 깨진. 능동과 수동의 의미. 그리고 깨고 있는, 지금 현재 깨고 있는 이라는 뜻에 얘는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능동이고 깨는 이거는 이제 능동, 깨지는 수동이에요. 그 다음에 깨고 있는, 지금 깨는 중인 이런 뜻이에요. 그건 진행의 의미고요. 얘는 깨져버린 완료의 의미예요. 얘는 지금 진행 중인 동작이고 얘는 일이 벌써 끝난 거야. 이렇게 지금 벌써 깨진 일이 끝났어. 내가 중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얘는 진행 중인 거고요. 그래서 얘는 진행의 의미, 완료의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swimming. 지금 수영 중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swim, swam, swam 이렇게 되면 수영을 마친이라는 뜻이에요. 얘는 수영을 마친. 얘는 지금 수영 중인 이런 뜻이야. 그래서 현재 분사는 ing를 붙여서 만드는데 해석은 비슷해 보이지만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깨는 이라는 능동, 그 다음에 깨고 있는 이라는 진행,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깨진 이라는 수동의 의미, 그 다음에 지금 벌써 이제 다 깨져버린 이라는 뜻의 완료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210번 talking parrots 하면 말하는 앵무새예요. 패럿 하면 앵무새고요. 그래서 말하는 앵무새들은, 말하는 앵무새들은 can repeat. repeat 하면 반복하다, 따라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따라할 수 있어요. human's words. 사람의 말을. human 하면 사람이지, 사람의 말을 따라할 수 있습니다. 얘는 말하는 앵무새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the cell phone ringing noisily 라고 돼 있어요. ring 하면 울리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울리고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noiselly는 아주 시끄럽게 라는 뜻이에요. 시끄럽게 울리고 있는 셀폰 이렇게 꾸며줘야 돼요. 얘도 분사도 형용사 의미이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끄럽게 울리는 셀폰이 is my father's. 우리 아버지 거입니다.
우리 아버지 거입니다. 롤링스톤 하면은 롤링스톤 구르는 돌이에요. 구르는 돌은 gathers no moss. 모스 하면 이끼예요. gather 하면은 모으다거든요. 아무 이끼도 모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The man, 남잔데요. Sitting in front of me at the movie예요. Sitting 하면 앉아 있는인데요. 여기 앞에 지금 명사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sitting in front of me 이렇게 지금 꾸며주는 말인데 길어. 남자는 남자인데 이거 봐봐. 극장에서 내 앞에 앉은 남자거든요. 이 명사인 남자를 설명해주는 말이라서 수식어인데 엄청 길어. 이렇게 길게 구로 만든 꾸민 말은 명사 바로 뒤에다 쓴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sitting 앉아있는 남자예요. in front of me 내 앞에. at the movie 영화관에서 내 앞에 앉아있는 그 남자는 was snoring. snore 하면은 코 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코를 골고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snoring 하면 코 골고 있는, 코 고는 중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코 고는 중이었다. 코 골고 있었다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I gave my friend. 나는 주었다 내 친구에게 a letter. 편지를 주었는데요. saying sorry. sorry라고 말하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사과하는 편지지. 그러니까 saying sorry, 미안하다고 말하는 편지를 주었습니다. After the fight. fight는 싸움이에요. 여기서는 싸움 후에. The tackled player 하면 태클 너네 반칙하고 이러는 거 태클이잖아. 그지? 그런데 tackled 하면 태클을 거는 이라는 뜻이 아니라 얘는 수동이기 때문에 내가 태클을 거는 게 아니라 태클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클 당한 선수가 hurt 하면 다치다예요. his ankle. 그의 ankle 하면 발목이에요. 그래서 부츠 중에서도 그 외 장화 있잖아. 롱 부츠 말고 앵클 부츠라는 게 있어요. 앵클 부츠. 그거는 이제 발목쯤까지 올라오는 부츠를 앵클 부츠라고 하지. 그래서 tackled player 하면은 태클 당한 선수라는 뜻이에요. 태클 당한 선수가 그의 발목이 다쳤어요 라는 표현. clothes, 옷이에요. 무슨 옷이냐면요. bought during the sale. during 하면 동안이라는 뜻이고요. 세일 기간 동안 buy, bought예요. buy는 사다고요. 얘는 자기가 산 옷이 아니라 구매된 옷이에요. 수동의 의미거든요. 구입된 옷 이런 뜻이에요. 구입된 옷. 세일 기간에 구입된 옷은 cannot be exchanged. exchange 하면 교환하다예요. 그러니까 얘는 교환되어질 수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교환될 수 없습니다. 요거 분사 잠깐만 보면요. 분사,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얘는 둘 다 형용사처럼 해석이에요. 형용사 의미이고요. 현재 분사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만들고 얘는 동사에 ed를 붙여서 만드는데 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도 많아서 우리가 불규칙 동사표를 외웠어요. 뜻은 ing가 붙으면 얘는 뭐뭐 하는 이라는 능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뛰는, 그 다음에 얘는 뭐뭐 되는, 뭐뭐 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진행은 뭐뭐 하는 중인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완료는 뭐뭐를 마친 이라는 뜻이에요. 얘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고 얘는 그걸 완료했다는 뜻이에요. 마친, 완료된 이런 의미로 사용된다. I can see. 나는 볼 수 있어요. My face. 내 얼굴을 clearly. 또렷하게 라는 뜻이에요. 나는 내 얼굴을 또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In the cleaned window. cleaned. 얘도 한 단어로 돼 있을 때는 이렇게 윈도우 앞에서 꾸며지거든요. 얘가 이렇게 구로 제작돼서 길게 만든 꾸민말일 때는 뒤에서 꾸며주지만 한 단어로 그냥 얘는 cleaned 하면 청소된, 닦인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닦인 창문에서 내 얼굴을 또렷이 볼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 good habit. habit 하면은 습관이라는 뜻이에요. good habits. 좋은 습관, formed in youth. youth는 젊은 시절, 어린 시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form 하면은 형태라는 뜻도 있고요. 우리 transformer 이렇게 얘기할 때 trans는 바꾸는 거고요. form은 형태예요. 형태를 바꾸는 애. 그 변신 로봇 같은 거 트랜스포머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그래서 form은 형태도 되고요. 형태를 만들다라는 뜻이어서 형성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형성한 습관이 아니라 얘가 과거분사기 때문에 형성된 습관이에요. 형성된 습관인데 봐봐. 습관을 꾸며주는 말이 형성된 습관, 좋은 습관 이렇게 두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습관이란 한 단어로 된 거는 굿은 여기 habit 앞에 썼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형성된 이라는 게 지금 formed in use거든요. 이렇게 지금 구로 제작된 꾸민말은 뒤에다가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habit를 기준으로 얘는 앞에, 얘는 뒤에 배치를 한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다 꾸며주는 말이에요. Good habits, 좋은 습관인데 formed in use, 어린 시절에 형성된 좋은 습관들이 make, 만듭니다. All the difference,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어린 시절 때 좋은 습관이 중요하네. 그 다음에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라고 돼 있는데요. 이번엔 과거 분사가 아니라 이거 현재 분사로 돼 있는 거예요. 볼게요. 비치 발리볼. 비치 발리볼은 is an exciting summer sport. 신나는 서머 스포츠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신나는. excite 하는 동사는 신나게 하다, 흥분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exciting 하면은 흥분을 유발하는, 신남을 유발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exciting한 스포츠다. 얘들아, 우리가 신나는 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우리나라 말로 신나는 이라고 번역하고 싶으면 얘가 두 가지가 있어. excited. excited. 그 다음에 exciting. 우리나라 말로는 둘 다 신나는 이라는 뜻이지만 의미가 달라요. exciting 하면은 신남을 유발하는 이런 뜻이야. 신남을 발생시키는. excited는 신남을 느끼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ng가 붙은 건 능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exciting 스포츠는 되는데 excited 스포츠는 안 되지. 얘는 느끼는 인 거고요. 팅은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exciting 한 거를 유발하는 서머 스포츠니까 얘는 exciting이 들어가야 되지. tid가 들어가는 건 안 되고요. At the concert. 콘서트에서 excited fans. 신남을 느낀 팬들이 이런 뜻이에요. 신남을 유발하는 팬이 아니라 excited 하면은 흥분을 느낀 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남을 느낀 팬들이 sing along. 따라서 노래했다. 우리 떼창 부르는 거 알지, 그지? 그래서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along은 따라서니까. with the songs. 그 노래들을 따라 불렀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잠깐 볼게요.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형용사 한번 볼게요. 얘는 현재 분사예요. 얘는 과거 분사고요. 예를 들어 exciting이라고 할 수도 있고 excited라고 할 수도 있고요. amazing, amazed, interesting, interested, satisfying, satisfied, boring, bored, disappointing, disappointed, frightening, frightened 이렇게 이제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그냥 바꾸면 신나는 이렇게 바꾸고 놀라운, 그 다음에 흥미로운, 만족하는 이렇게 바꾸면 얘가 의미를 정확히 몰라요. 현재 분사는 뭐뭐를 유발하는 이런 뜻이에요. 발생시키는 이런 의미고요. 과거 분사는 뭐뭐를 느끼는 이라는 뜻이에요. 해석해 볼게요. exciting은 흥분을 유발시키는 이란 뜻이에요. excited는 흥분을 느끼는 이라는 뜻이에요. amazing은 놀라움을 유발하는, amazed는 놀라움을 느끼는, interesting은 흥미를 유발하는, 얘는 흥미를 느끼는, 만족하게 만드는, 얘는 만족함을 느끼는, 지루함을 유발하는, 그 다음에 지루함을 느끼는 이런 뜻이고요. disappointing 하면은 실망스러움을 유발하는, disappointed는 실망함을 느끼는, frightening 하면은 아주 두려움을 유발하는, 얘는 두려움을 느끼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ed가 붙으면 다 느끼는 이라고 바꾸면 되고요. 얘는 뭐뭐를 유발하는, 발생시키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 am bored, 나 지루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되는데 I am boring 하면 나는 지루함을 유발해.
뭐 I am boring person, I am a boring person 이렇게 쓸 수도 있나? 나는 지루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래서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 볼게요. 221번 biographies describe biographies 하면은 이거 위인전기예요. 위인전기는 describe 하면 묘사하다라는 뜻이고요. 뭘 묘사하냐면요. The amazing life 놀라운 삶이에요. 놀라운 인생 스토리네. 놀라운 인생 스토리를 묘사한다. Of successful people 성공한 사람들의 놀라운 삶. 놀라운 삶, 놀라움을 유발하는 삶이지 놀라움을 느낀 삶이 아니고요. 그래서 amazing life라고 해야지 자연스럽지. 그 다음에 at the magic show, 마술쇼에서 amazed people 하면 놀란 사람들, 놀라움을 느낀 사람이지 놀라움을 유발시키는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amazing people은 안 되고요. amazed people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놀라움을 느낀 사람들이 shouted out loudly, 크게 소리쳤습니다. I don't like 난 좋아하지 않아요. My boring daily routine. 루틴은 일상이에요. 일상. 일과. 그러니까 변함이 없이 틀에 박힌 항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루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반복적 일상이에요. 반복적 일상을 루틴이라고 하는데요. 데일리 루틴이니까 매일의 일상생활. My boring daily 루틴이에요. 그럼 나의 지루함을 유발하는 일상 루틴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루함을 유발하는 루틴이기 때문에 얘는 boring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bored kid 하면 지루함을 유발하는 어린이가 아니라 지루함을 느낀 어린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지루함을 느낀 어린이가 started 시작했어요. nodding off. nod는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졸기 시작했습니다. After lightning. light는 빛인데요. 빛 비치는 거라서 이거 번개라는 뜻이에요. lightning. 옛날에 그 카라는 그 영화에 보면 걔가 lightning McQueen이잖아. 번개 맥퀸. 그래서 번개 친 후에 frightening thunder. 무서움을 유발하는 천둥이 이런 뜻이에요. thunder가 천둥이거든요. frightening thunder usually follow. 보통 follow가 따라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서움을 유발하는 천둥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번개친 후에 무시무시한 천둥이 뒤따릅니다. Because of the flood. flood는 이거 홍수예요. 홍수. Because of는 뭐 때문에 라는 표현이지. 그래서 홍수 때문에 frightened villagers. 겁에 질린 빌리저들이 마을 사람들이 left 떠났다. 그 마을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낀 마을 사람들이 떠났다. 이렇게 해야지 frightening 으로 하면 안 되겠지. 두려움을 유발하는 마을 사람이 아니고